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파업의 불티가요. 소맥, 소주와 맥주에 튀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 주류의 추락 길목까지 막으면서 소주 한 잔에 고된 하루의 시름을 달래는 일도 이제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박홍구 기자가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기름값 인상으로 한 달에 300만, 400만 원씩 더 들어가는데 5% 인상해봤자 돈 5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공장을 점거하거나 출고 자체를 봉쇄한 건 아니지만 화물차의 진출입을 통제하면서 소주 출하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는 평소의 60%, 이달 들어서는 38%까지 추락했습니다. 파업이 과격화되면서 출고율이 줄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수치가 확인된 게 지난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출고율이 38%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소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편의점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축 물량은 적은데 향후 공급량을 장담할 수 없다 보니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소매점으로 보내는 발주 물량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참이슬과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이즈백에 대한 발주를 1회당 한 상자, 이마트 24는 3상자로 제한했습니다. CU는 참이슬 한 종류에 대해서만 30개 물류센터 중 2~3곳에서 발주를 제한했으며 GS25는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물류센터의 공간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열흘 정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로 보입니다. 평균 일주일이고요. 해봐야 열흘, 2~3일 정도 분량입니다. 많이 땡겨놓으려고 해도 센터에 땡겨놓을 자리는 없거든요. 소맥만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 현장도 멈출지 모르겠어요. 어제 하루 시멘트 출하가 급감했고요. 철강 운송도 좀 막히긴 마찬가지여서요.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자동차 만드는 곳, 배 만드는 곳, 자동차 조선 등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동우 기자가 산업 현장 상황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에서 철강 물량 반출이 안 되는 등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주요 시멘트 공장에서는 화물연대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건설 현장에도 막대한 공사 차질이 예상됩니다. 총파업 첫날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되는 등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줄어드는 게 반가운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이런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들인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종부세 맞고 나니 집을 팔아야 하나 싶다. 원해서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적금 깨서 세금 나갑니다. 정부가 이렇게 억울한 다주택자들을 위해서요. 상속주택은 세금을 매길 때 아예 빼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만 63살 홍길동 씨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10년째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올해 공시가격은 18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의 세금 제도로는요, 무려 2,5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면 세금이 이렇게 78만 7,200원, 80만 원 아래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익이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에 매기는 세금도 깎아줄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권남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이런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이어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법인세도 깎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간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이전 수준인 22%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 기업이 세금 낼 돈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이바지할 거란 기대가 깔렸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및 가업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네, 이번에는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 공항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천공항의 한 달 이용객 수 보시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지난 3월에는 41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난 후에 지난 5월입니다. 93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되는데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용객이 늘다 보면 연말에 가면요 400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그 3분의 2 수준까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노랫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TO가 2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18명이 이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근무량보다도 지금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나 이제 화장실의 양도 한두 개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하는 게 굉장히 과중되죠. 우리가 부담이 많이 오죠. 하지만 현장 인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어든 수준 그대로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는 높은 업무 강도에 처우도 낮아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 현장의 임금 수준을 보고 입사 지원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남아있는 인력, 새로 들어올 인력 모두 놓치기 전에 공사는 즉각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공사 측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하루 이용객 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현재 인력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끝으로요. 대통령실 경비단의 실탄 분실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18일입니다. 대통령실 주위를 경비하는 100일 경비단에서 실탄 분실 사고가 있었거든요. 경비단 소속 경찰관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389경 권총에 쓰이는 실탄 6발이 통째로 분실된 사고입니다. 지금 3주 가까이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감찰에 나서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 실탄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또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